자, 여러분이 돌멩이들, 우리들이 흔히 길가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이 돌멩이들. 우리들은 이것을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진 않죠. 흔하게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값비싼 것을 주고 우리가 구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 아주 높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스승과 제자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 그런 이 두 분께서 평생 이제 글 공부만 열심히 하시던 그분이었는데 그분 둘이었는데 어느 하루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서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뭔가 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디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 갖고 와 봐라. 그래서 이 제자는 또 그래도 스승의 말이니까 그래도 좀 값이 좀 잘생기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좀 구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너는 이 돌멩이를 저기서 여기 시장바닥 옆에서 한번 시장바닥에서 한번 팔아봐라. 라고 그렇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상하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시킬까? 세상을 좀 이치를 좀 알게 해주려면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하찮은 돌멩이를 가지고서 장사를 해보라고 하나 싶었지만 스승의 말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귀중하게 생각하고서 보자기에 이제 잘 싸가지고서 그 시장 바닥에 이제 내려놓고 자, 보자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풀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 돌멩이가 뭐, 아무리 뭐 좋은 그런 보자기 했었다고 해서, 그걸 보고 누가 그 살 사람은 사실 없었죠. 그래서 한 시즌, 두 시즌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흘러가도 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이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뭐 5시간 정도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떤 한 노인이 이제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돌멩이를 보고서는 자네 그거 얼마에 팔 텐가?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얼마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 서냥 정도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걸 팔아보지. 해갖고 그러니까 그 제자는 싫습니다. 하고서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스승이 그렇게 먼저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절대 이 돌을 누가 산다고 해도 절대로 팔지 말라고. 아무리 비싼 값을 준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가격에 절대 팔지 말라고 일단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 제자는 그 말대로 사람들이 와도 이제 그 돌을 안 판다고만 계속 이제 퇴짜를 놨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두 사람이 와서 이제 퇴짜를 먹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도대체 저 돌이 뭔데 저 사람은 저걸 안 팔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흥정이 붙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양, 다음에는 뭐 5냥, 다음엔 10냥, 뭐 20냥, 어떤 때는 막 100냥까지 이렇게 값을 올리는데도 결국에는 이 제자가 안 팔고 이제 해가 지자 다시 보자기에 그 돌을 싸서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에게 왜 이 돌을 왜 팔지 말라고 그냥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스승이 세상에 그런 허망을 쫓는 사람들의 그런 허상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보았느냐라는 그런 대답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값어치를 이제 따질 때 이제 가격을 보고서 이제 그 값어치를 우리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죠. 어떤 가치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결정이 돼야 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격을 보고서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을 봤을 때도 사실은 좀 허상에 그렇게 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것이 에르메스 돌로 굉장히 유명했던, 뭐 지금도 뭐 판매는
되고 있는 것 같고,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뭐 요새는 뭐 구찌에서도 이런 돌멩이가 나오던데, 이 돌멩이에다가 가죽권이 하나 이제 둘러서 이제 판매하는 게 가격이 거의 뭐 1,000불 가까이 되는, 뭐 얼마죠? 1,000불이면 뭐 100만 원, 100만 원을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에 이제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참 웃긴 게 이것도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품절이 된다고 합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가죽권 하나만 엎혀서도 명품이라는 이름을 얹어서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죠. 이 프라다, 프라다에서 나온 그런 이 머니 클립. 요것 또한 거의 한 200불, 200불 뭐한 20만 원. 요새는 뭐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에 판매가 됐는데, 이게 조금 일반 클립보다는 좀 크다고 합니다. 이 머니 클립이라고 하죠. 이게 돈을 꽂고 다니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또 20만 원에 호가하는데도, 물론 이게 조금 어 값어치 있게 보이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막 20만 원, 30만 원 주고서 구입해야 되나라고 싶은데도 품절 대란이 있는 그런 클립이라고 하고, 또 밑에는 샤넬에서 나온 부메랑.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비쌌던 가격인데, 어 이것 또한 뭐 거의 한 1,500불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0, 한 50만 원? 요렇게 뭐 판매가 되고. 발렌시아가, 예, 발렌시아가에서 나온 이런 쇼핑백. 근데 이 쇼핑백은 이뭐 가죽으로, 그냥 보기에는 종이백 같은데 가죽으로 만들어진 뭐 그런 백이었다고 하죠. 요것도 뭐 몇십만 원. 요것도 뭐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호가하는 그런 돈이었다고 하고, 또, 벽돌도 이 슈프림이라는 요런 그 마크 하나만 달아가지고서, 이게 그냥 그 공장에서 나올 때는 이 1,000원도 안 되는 값에 나오는 값인데, 그런 벽돌인데, 슈프림이라는 이런 마크 하나만 붙여놓고서도 막 거의 한 2만 원, 3만 원 이때의 그 벽돌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 가격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은 이제 명품이라는 그런 어, 그 브랜드의 값으로서 이렇게 가격이 확실히 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라는 것은 이 브랜드가 만들어 온 그런 그 역사와 전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그런 가격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던가 아니면 다른, 값어치 있는 것들로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허상을 쫓는 그런 것이 확실히 뭐 좋다고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잘 보여주는지가 또한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기루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역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이런 배를 본다던가, 아니면 저 구름 위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신기루 같은 모습들을 가끔씩 이 매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눈으로도 직접 이제 확인이 가능한,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신기루에 쫓아가다 보면은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는 그런 오아시스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근데 저것들이 실제하지 않는 건 아니죠. 저 배도 사실 실제 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다르게 보이는 거고, 착시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저 뒤에 건물도, 구름 위의 건물도 실제 있는 건데, 이상하게, 구름 윗속에서 거대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에 어떤 착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일 겁니다. 분명,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그
실제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추고 있지만 그것이 없진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처럼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약간 좀 허상을 쫓고, 그리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이것을 가유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이 실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가유. 그래서 가짜처럼 신기루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법이라는 것은 또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또 다른 이 자연적인 법칙들은 이제 또그 재행무상이라든지 재범무화라든지 항상 변하는 모습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이 요식불교의 이제 그 사상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처럼 우리들이 쫓고 있는 그런 허상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명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 비싸게 보이는 그런 명품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너무 높아진 그런 모습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브랜드의 값어치는 또 뭐 존중을 해줘야 될 그런 모습은 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허상이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이런 세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치들이 너무 가격에만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가치에 치중하는 내 스스로의 값어치가 내 스스로의 그런 어, 어떤 능력들을 조금 더 그 잘 만들고, 그리고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보다는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오늘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